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델타포스의 클로버 넬슨 소령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의 특수부대를 만나며 겪은 잊을 수 없는 경험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 군인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죠. 여성이라는 이유로 델타포스에 지원하는 걸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해냈죠. 저는 지난 3년간 미 육군 특수전 사격대회에서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고 극한의 환경에서 진행되는 특수부대 선발 과정에서도 전 항목 만점을 받았습니다. 여군이라는 수식어가 필요 없는 그저 최고의 스나이퍼로 인정받았죠. 특히 저의 특기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격 실력입니다. 영하 30도의 알래스카 설안지 훈련에서도 100% 명중률을 기록했고 사막의 모래폭풍 속에서도 단 한 발도 빗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동료들은 저를 완벽한 저격수라고 부릅니다. 그런 제가 지난달 책상 위에 놓인 파견 명령서를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파견지가 다름 아닌 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라고? 거긴 아직도 구형 M16을 쓰고 있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군에 대해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V에서 보던 한국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그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나라였죠. 한국군은 미군의 장비와 전술을 그대로 베끼는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뭘 배우러 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낭비가 될 것 같은데요. 제 투덜거림에 10년 넘게 저희 멘토로 계신 앤더슨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넬슨, 자네가 아직도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네. 한국은 70년 넘게 실전을 준비해온 군대라네.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단 하루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는 군대지. 자네도 거기서 배울 게 많을 거야.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에 파병되기 전날 밤 저는 한국군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구글에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를 치자 까만 베레모를 쓴 군인들의 모습이 화면에 떴습니다. 역시나 우리 장비를 그대로 베낀 것 같은데?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저는 혀를 찼습니다. 그들의 전투복, 장비, 훈련 방식까지 모든 게 미군을 모방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특수부대 훈련 영상을 보면서도 이건 우리가 10년 전에 하던 거잖아.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는 마음을 안고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에도 저는 이번 파견이 제 군인 경력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운명이란 것이 참 아이러니하단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하고 폄하했던 그곳에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과 감동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편견이 깨지기 시작한 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시아의 공항이라면 다소 낙후되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LA나 뉴욕의 공항보다야 당연히 시설이 떨어질 거라 생각했죠. 이게 정말 아시아의 공항이 맞나요? 입국 심사에서 저는 미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단 13분 만에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미국의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더구나 공항 전체에 깔린 무료 와이파이는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도 빨랐습니다. 혹시 외국인 전용 통로라서 이렇게 빠른 건가요? 제 물음에 공항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인천공항은 모든 입국자가 평균 13분이면 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출국도 18분이면 충분하죠. 더 놀라운 건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연간 4,400만 명의 승객과 450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 게다가 24시간 운영되는 공항이라는 점도 충격적이었죠. 대부분의 아시아 공항들이 야간 운항 제한이 있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넬슨 소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특수부대 출신 이호철 사무관입니다. 저를 맞이한 이호철 사무관의 완벽한 영어 실력은 세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단순히 의사소통 수준이 아닌
전문적인 군사 용어까지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수준이었죠. 공항에서 바로 숙소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군사시설을 먼저 둘러보시겠습니까? 이 사무관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12시간의 비행으로 피곤했지만 한국군의 시설이 궁금해졌거든요.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제 호기심을 자극했던 것 같습니다. 군사시설을 보고 싶습니다. 차에 오르자 이 사무관은 한국군의 현대화된 무기체계와 특수부대 훈련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세계 최고 수준 탄두 중량, K2 전차의 첨단 자동화 시스템, 드론을 활용한 감시 체계까지. 그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북한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실전을 위한 훈련만이 의미가 있죠. 이 사무관의 말에는 묵직한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앤더슨 대령의 말씀이 무슨 의미였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넘게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온 군대. 그들에게 훈련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던 거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첨단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거대한 LED 전광판들이 밤하늘을 수놓고 최첨단 전기차들이 조용히 도로를 달리며 길거리마다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부스까지. 마치 SF 영화에서 보던 미래 도시 같았죠. 다음 날 새벽 5시 707 특임단 훈련장에 도착했을 때의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던 건 특임단의 대테러 전문가 민지희 중령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넬슨 소령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 레인저 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다는 민중령은 40kg가 넘는 전투 장비를 완전 무장한 채로 이미 새벽 2시부터 훈련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부대원 전체가 함께였죠. 우리는 매일 이 시간에 훈련을 시작합니다. 실제 상황은 이런 시간에 더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군인으로서의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특수부대원들을 만나왔지만 이런 강인한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사격 훈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민중령이 K2C1 소총을 들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최신형 M4A1 카빈에 비하면 구형 무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은 10초도 채가지 못했습니다. 탕탕탕. 50m 거리의 표적을 향해 쏜 10발의 총알이 정확히 한 점으로 모였습니다. 그것도 1초 간격으로 쏜 속사였죠. 저도 자신 있게 세계 최고의 사격 실력이라 말할 수 있지만 이런 정확도는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 놀란 목소리에 민중령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렇게 훈련합니다. 북한 특수부대와 실제로 교전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한 발 한 발이 생명이니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녀의 부대원들 모두가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특수부대라고 해도 보통은 상위 20% 정도만이 뛰어난 실력을 보유하기 마련인데 이들은 전원이 최상위권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죠. 우리는 선택받은 자가 아닌 선택한 자들입니다. 이 훈련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여기 있는 거죠. 민중령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그들의 첨단 장비들.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표적 추적 시스템, AI 기반의 전술 분석 프로그램. 이건 제가 델타포스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저희는 기술력으로는 세계 최고를 자부합니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해가 중천에 떴지만 그들의 훈련은 계속됐습니다. 30kg 이상의 장비를 메고 하는 극한의 체력 훈련, 실전을 방불케 하는 전술 훈련. 땀이 비 오듯 쏟아져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혹시 오늘따라 특별히 강도 높은 훈련을 하시는 건가요? 제 질문에 부대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평소 훈련의 절반 수준입니다.
소령님을 배려해서 좀 낮췄어요. 그 순간 저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또 한국군을 얼마나 얕봤는지 통렬히 깨달았죠. 이제 곧 시가전 훈련이 시작됩니다. 소령님 팀과 저희 팀으로 나눠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민중령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군인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이 될 시가전 훈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시가전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인지를 구출하고 테러리스트를 제압하면 됩니다. 훈련장은 실제 도심 건물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모습이었습니다. 5층짜리 건물 안에는 좁은 복도, 계단,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죠. 저는 델타포스 대원 3명과 한 팀을 이뤘고 민중령은 707 특임단 대원 3명과 다른 팀을 구성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민중령님께 좋은 걸 보여드리죠. 자신감 넘치는 제 말에 민중령은 옅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자만심이 얼마나 크게 무너질지를. 작전을 시작합니다. 모든 팀은 준비해주세요.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저희 델타포스 팀은 평소처럼 움직였습니다. 건물 1층부터 차근차근 수색하며 올라가는 전형적인 미군의 전술이었죠. 하지만 707 특임단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잠깐, 저들 지금 뭐 하는 거죠? 민중령의 팀은 건물 외벽을 따라 마치 거미처럼 수직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층을 수색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4층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진입했더군요. 이게 말이 돼?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친 순간 저는 그들의 전술에 완벽하게 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면에서의 교전을 대비해왔지만 그들은 천장과 벽면을 활용해 마치 닌자처럼 움직였거든요. 방금 그건 대체 뭐였죠? 북한 특수부대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침투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의 방식을 연구하고 그에 맞서는 전술을 개발했죠. 민중령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707 특임단은 실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 사례들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술을 개발해 왔다고 합니다. 좁은 통로에서의 근접전, 벽면을 이용한 기습, 심지어 야간 투시경 없이도 완벽한 야간 작전이 가능한 훈련까지. 우리는 실전을 위해 훈련합니다. 이론적인 전술이 아닌 실제 상황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만을 개발하죠. 그들의 장비도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과 비슷해 보이는 장비들이었지만 모두 한국의 지형과 작전 환경에 맞게 개조되어 있었죠.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적화된 장비들은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소령님, 인질은 우리가 이미 구출했습니다. 테러리스트도 모두 제압했고요. 훈련이 끝난 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팀이 2층도 채 수색하지 못한 사이에 그들은 이미 모든 임무를 완수했던 거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우리는 매일 이런 훈련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니까요. 민중령의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저 훈련이 아닌 내일 당장이라도 벌어질 수 있는 실전을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이제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할까요? 패배의 쓴맛을 삼키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 군인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이 되었고 한국 특수부대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들과 나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부대 근처의 한국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전통 음식점이라는데 이곳에서 저는 또 다른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령님, 한국 음식은 처음이시죠? 특전사 부대원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민중령이 주문한 삼계탕이 테이블에 놓이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얀 국물 속에 통째로 들어간 어린 닭 한 마리, 그리고 인삼, 대추, 마늘이 어우러진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이라고 했는데 707 특임단의 대원들 모두가 한 그릇씩 비우는 양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우리는 하루 평균 5,000칼로리 이상을 소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야 해요. 특히 삼계탕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삼과 한약재가 들어가 있어서 극한의 훈련을 버티는데 정말 좋거든요. 그제서야 이해가 됐습니다. 새벽부터 시작된 그 혹독한 훈련을 매일 소화하려면 이 정도는 먹어야 하겠구나 싶었죠. 민중영님, 오늘 훈련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루 종일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었죠.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팀워크가 가능한가요? 우리 델타포스도 최고의 특수부대라고 자부하지만 오늘 본 것 같은 완벽한 호흡은 처음이었습니다. 민중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북한 특수부대는 언제든 침투할 수 있고 그들과 맞닥뜨렸을 때는 완벽한 팀워크만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대원 모두가 서로의 호흡을 100%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들에게 훈련은 단순한 기술 연마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정이었던 거죠. 우리는 서로를 완벽하게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밥도 같이 먹고 훈련도 같이 하고 심지어 휴식 시간도 함께 보내죠. 옆자리에 부대원이 덧붙였습니다. 특수부대원으로서 최고의 실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팀으로서의 완벽한 조화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반성에 빠졌습니다. 델타포스에서 우리는 최고의 개인 실력을 강조해왔습니다. 물론 팀워크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이렇게까지 깊은 수준은 아니었죠. 사실 처음에 저는 한국 특수부대를 많이 얕봤습니다. 제 고백에 민중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외국 군인들이 그래요. 하지만 그들 모두 훈련이 끝날 때쯤엔 생각이 바뀌더군요. 네, 저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군인으로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갖춘 개인이 아닌 완벽한 팀워크를 이루는 진정한 특수부대원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죠. 내일은 더 특별한 훈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보다 더 놀라실 거예요. 민중령의 말에 저는 기대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얕보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마지막 날의 훈련은 그동안 우리가 서로에게 배운 것들을 모두 담아낸 종합 작전이었습니다. 델타포스의 장거리 전투 기술과 707 특임단의 근접 전투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형태의 합동 훈련이었죠. 이번 작전의 목표는 적진 후방 300m 지점에서 시작해 적 지도부가 위치한 건물까지 침투, 지도부를 제압하고 건물에 있는 핵심 정보를 탈취하는 것입니다. 훈련이 시작되자 우리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망원 저격으로 적의 정찰병들을 제압하는 동안 707 특임단은 마치 그림자처럼 적진으로 침투했죠. 그들이 개발한 벽면 이동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넬슨 소령, 저희가 이제 건물 진입하겠습니다. 어모 부탁드립니다. 민중령의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원경으로 건물 창문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습니다. 탕탕탕. 건물 내부에서 교전이 시작됐고 저는 창가에 나타나는 적군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습니다. 악천후속 사격 훈련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바람의 방향까지 계산해 넣을 수 있었죠. 목표물 확보했습니다. 작전 완료. 작전은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평가관들은 이런 형태의 한미합동작전을 본 적이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번 훈련은 우리 707 특임단 역사에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민중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델타포스의 역사에도 길이 남을 겁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밤,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술을 마시며 터놓은 이야기들은 더욱 깊이가 있었죠. 사실 처음에는 한국 특수부대를 많이 무시했습니다. 그게 정말 부끄럽네요. 괜찮아요. 대신 이제는 우리의 진정한 실력을 알게 되셨으니까요. 민중령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죠. 이 경험을 반드시 델타포스에 전하겠다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707 특임단은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들의 훈련 방식과 전술은 우리 델타포스에도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지휘부는 처음에는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제가 한국군에 대해 이렇게 높이 평가할 줄은 몰랐다는 듯이 말이죠. 하지만 곧 그들도 수긍했습니다. 2주 후 민중령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다음 훈련은 미국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델타포스에 가서 배우게 되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호스트가 되어 민중령님을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한국 파견은 끝이 났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미 특수부대 간의 깊은 신뢰와 협력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편견을 버리지 못했다면 이런 값진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겸손에서 시작된다고. 그리고 한국의 707 특임단은 제게 그 진리를 가르쳐준 소중한 스승이었다고 말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통해 감동, 공감, 사랑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감동과 사랑 그리고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채널 감사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